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뭐 부적절한 뭐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전하고는 이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언론에서도 좀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공동의 어떤 과업을 찾아나가고 공동의 그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이런 접착제가 되는 거다. 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이 있었죠. 여야는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또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은 일단 뭐 어떻게 보셨는지는 좀 듣고 가야겠죠. 예, 기자회견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평가는 완결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맞게 또 속도감 있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아마 국민들께서 그 조치들과 그다음에 대국민 담화의 기자회견을 한 묶음으로 보고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주 내지는 며칠 그런 기간들이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있어서 굉장히 기묘한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몇 차례 기자회견을 했는데 역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 최악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를 얘기했었습니다.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내가 나서서라도 특검 요구하겠다. 저는 그때는 그래도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었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이번 기자회견은 사과의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았고 여야의 요구는 일축됐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악의 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최악의 회견이었다,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도 갈렸는데 과연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뭐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고 다만 뭐 전해지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진솔한 진지한 성찰과 사과 그리고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진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회견이 솔직하고 좀 진솔한 그런 어떤 사과가 아니지 않았느냐, 기대에 못 미쳤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과를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하다라고 솔직하게 했어야 되는데 마치 오늘은 좀 누군가에 의해서 덩 떠밀려 가지고
하야한 느낌. 아주 소탈하고 진솔하고 예. 거기다가 전체적인 톤에 있어서도 굉장히 겸손하게 아주 잘 된 그 기자회견했다. 당장 어저께 이 회견 이후에 이번 순방에서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인사 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치들이 후속 조치들이 따라 쓴다면은 뭐 좋아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여당과 야당의 반응이 엇갈렸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평가가 다르게,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뭐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요, 주방에서 주방장이 음식을 만들면 예. 식당에서 그 직원들이 뭐 맛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직원들끼리 맛이 있다 없다는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님들께서 그 맛을 평가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좀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예. 그 옆 식당에서 맛이 없다고 비방을 하는 것은 더더욱 없어 보이는 일이에요. 그 얘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이 뒤따르느냐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보시고 사과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루어졌느냐를 평가를 하실 겁니다. 예를 예. 들면 인적 쇄신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어제 그 강훈 대통령실 전 정책홍보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원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이른바 한남동 라인이라고 지목됐던 분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본인의 거취에 대한 결정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후속적으로 있게 되면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평가를 하실 것이다. 그런 후속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를 예. 보면 이번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 당장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재명 대표는 뭐 지금까지 사과 한 번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큰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들리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갤럽인가요? 예. 여론조사가 17% 나왔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거는 기자회견 하기 전, 그다음에 기자회견 당일까지 포함된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부 정도 반영됐고 그렇죠. 일부 아주 예, 조금 전체 반영됐다고 반영됐어요. 하기엔 예, 좀 애매해요. 조금 반영됐는데 그 얘기는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보수층이 저는 뭐 진보나 중도층은 이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없고요. 돌아섰고 지금 지지율이 20% 밑으로 추락을 한 거는 보수층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자회견이 포함 안 된 상태에서 예견돼 있는 상태에서 17%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네. 보수층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좀 그거의 반영이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뚜껑이 열려서 17일 기자회견이 열리고 난 다음에 저는 17%가 끝이 아닐 거다. 더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데 예. 그 얘기는 보수층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예. 그 보수층의 기대라고 하는 건 뭐냐? 뭐 한동훈 대표는 일단 말로 사과했으니까 네. 앞으로는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신뢰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느냐. 뭐 애둘러서 뭐 그래도 이것저것 요구한 거 다 들어줬어요라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항변할진 모르지만 예. 뭐 아까 식당에서 직원들이 평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옆가게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랬지만 예. 먹어본 소비자들이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대요. 짬뽕인지 짜장면인지 도대체 이게 뒤섞여가지고 아무 맛도 안 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앞으로 뭐 좋은 중국 유식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좀 그런 점에서 사과의 진정성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예.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인데 예. 그 무엇을 할 건지가 안 보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앞으로가 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수 손님들이 무슨 맛을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은 아마 다음 주에 나올 이제 조사 결과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이게 뭐 여담이긴 한데 짬뽕인지 짜장면인지 이게 섞어놔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두 개 섞어놓으면 맛있어요. 짬짜면이라고. 네. 이건 진짜 여담이고요. 제가 저 송영훈 대변인 얘기 들으니까 조금 뭔가 기자회견 전과 기자회견 후가 좀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대국민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하기 전에 굉장히 친한계에서 대통령 왜 빨리 사과 안 하느냐, 대통령 왜 빨리 제대로 정치를 못 하느냐, 왜 민심의 눈높이를 못 맞추냐 하면서 신랄한 비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친윤계는 너 친한계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대통령을 공격한다, 자중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친한과 친윤 간의 갈등이 되게 극심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기자회견을 정점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도 뭐 조금 하루 이틀 조금 있다가 논평을 해놨습니다만은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논평을 해놨습니다만은 그 이후부터는 기자회견 이후부터는 친한 친윤 간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지켜보자. 대통령이 이제 사과까지 했으니 어떻게 실천할지 좀 지켜보자.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제 친한 친윤 갈등이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어떻게 실천하는지 지켜보자라기보다는 빠르게 구체적으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쪽에 더 방점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힘을 합쳐서 이제 서로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말고 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기운을 좀 기를 드리자 뭐 이런 쪽인 건가요? 변화와 쇄신이 잘 되게 하자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제 올린 그 SNS 메시지를 보면은 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뽑아내서 강조를 한 게 있습니다. 아까 뭐 어떤 메뉴를 내놓을지 불분명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인적 쇄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이 세 가지는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다고 표현했어요. 예. 그럼 그건 이제 디폴트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인적 쇄신이라든가 활동 중단이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면서 한 대표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모두 국민 앞에 더 겸손해지고 겸허해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 얘기는 지금 여권은 변화와 쇄신의 초입에 접어들었지 아직 어떤 완성이나 결과물을 내놓은 게 아니라는 의미도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즉 그러니까 뭐 이제는 갈등이 수면 아래로 그 잦아들고 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라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변화와 쇄신이 잘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다시 단합을 해서 이제 국민의 입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갈 수 있도록 친남 친윤 이런 구분하지 말고 이제 열심히 해보자. 당정이 일치가 돼서 다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결의를 한 건 되게 좋아요. 좋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앞서 이제 박찬환 교수 얘기하셨지만 지지율 17%란 말이에요. 17% 가지고 어떻게 하반기 지금 오늘이 딱 9일이에요. 그렇죠? 임기 반환점 도는 날. 하반기 국정 운영을 어떻게 끌고 가겠느냐, 과연 국정 동력이 생기겠느냐 이런 얘기를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17%가 극복이 안 되면 똘똘 뭉쳤던 친한계, 친윤계, 당정이 또다시 삐걱거리고 또다시 갈등을 빚게 되고 그러면 친한계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안 되겠다. 이제 우리 갈라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차별화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다시 분출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당정 일치로 똘똘 뭉치자 이런 결의를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전제부터 뭔가 조금 말씀이 달라서 결의를 안 하셨나요? 아니 한것 그러니까 같은데. 최대한 화합하고 뭔가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다르고 어다르니까요. 예, 그다음에 결의까지는 안 했다. 앞서 제가 이제 변화와 쇄신의 초입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행위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만은 말이 곧 정치의 완성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조치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제가 인적 쇄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소위 이제 한남동 라인이라고 지목되었던 분들 중에 강훈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정했어요. 예. 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지원 철회를 했죠. 철회하겠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시하고 계시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랄지. 그다음에 김 여사 활동 중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남미 순방에는 동행하지 예. 않는다고 그 발표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뭔가 분명하게 국민적으로 혼선이 없도록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임명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 그래도 여권이 뭔가 다시 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태도를 보실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지율은 것이죠.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턴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초와 계기를 마련하는 데는 의미가 있겠죠. 예. 지지율 관련해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이 있었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실까요?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언론 기사를 저한테 딱 주는데 이제는 전광판 좀 보고 뛰세요.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뭐 수치라는 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특히 이제 뭐 대구 경북 지역의 그
뭐 지지율 하락 뭐 이런 걸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지 않으시도록 하여튼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지지율은 이번 지지율이 아니고 이제 지난주에 처음으로 20%가 깨졌다. 이제 이 지지율 관련해서 얘기를 꺼낸 건데 지금 최근에 나온 지지율을 보면 아까 보수도 완전히 등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난주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오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한 5% 정도, 5%포인트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뭐 서울이나 대전, 세종, 충청 이렇게 좀 중도층으로 분류되는 이 지역들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한 번의 조사를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 예.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의 저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뭐 이거는 임기 초반부터 했던 얘기예요. 자, 그런데 9회 말 2사에 예. 투아웃입니다. 그런데 투 스트라이크 노볼이에요. 무조건 휘둘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9회 말 2사에 투 스트라이크 노볼이면 이게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보고 사실은 휘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는 게 여론조사예요. 그런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소위 말하면은 레임덕을 넘어서서 데드덕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무조건 9회 말 2사건 뭐 1회 초 2사건 그거 중요치 않고 나는 일단 휘둘를게 네. 이거거든요. 네. 이게 무슨 특단의 대책입니까? 지금 여당에서 요청했던 게 지금 공멸한다 자칫하다가는 예. 그러니까 공멸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한동훈 대표가 5가지 요구안 내건 거잖아요. 근데 그 5가지 요구안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아까 한남동 라인 뭐 정리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이 정리한다고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알아서 눈치 보고 그중에 한 사람만 지금 눈치 보고 꼬리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모르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의 앞으로 뭐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TK 또는 보수층이 과연 오늘 어제 그런 그 기자회견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좀 그래도 힘 실어주자 쪽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점에 예.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 다음 예. 주에는 아마 이제 이번에 있었던 대국민담화랑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이 좀 반영이 돼서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거를 오를까요? 한동훈 떨어질까요? 대표가 예. 아까 한동훈 사실은 그 기자회견 당일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친한계에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이런 기자회견 도대체 왜 하냐? 우리 요구한 거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하루 지나서 이거 뭐 그래도 몇 가지 몇 요구는 들어줬다. 받아들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입장이 싹 바뀌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에 말려 들어간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예. 일단 예쁘게 포장해서 예. 그래도 좀 몇 가지 들어준 걸로 하자. 그리고 이거라도 좀 내놓자. 이렇게 시간벌이에 들어간 거고 네. 뭐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저 하락하는 게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그 요구 사이에 네.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거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역대 뭐 그게 민주당 정부였든 뭐 국민의힘 여당 보수 정부였든 간에 역대 모든 정부의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게 국정 운영의 중요한 밑거름이긴 하지만 지지율 때문에 또 뭐 개혁을 포기한다든지 뭐 정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역대 정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여론을 지지율이라든지 여론을 이제 얻고 갈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